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상대한테.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거 신경 쓰지 마 이러는 거 나 진짜 이거 최악이다 정말. 빠따 하나 갖고 오세요. 이 법적으로 문제가 궁금하긴 없는지 하죠. 근데 궁금해요. 그렇다고 해서 평생 안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근데 아이를. 당신이 더 당신다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네, 가치 있는 선택. 같이 가요. 가요. 저희로운 사랑꾼 정용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칭의 여신, 사랑의 오지라퍼 한혜정입니다. 네, 가연의 유소은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도 가연의 참견 시간인데요. 오늘 네. 사연은 진짜 역대급. 오! 역대급 사연이 하나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상대한테. 네,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네. 역대급의 사연이 와 있습니다. 와, 궁금하다. 궁금한데요? 궁금하시죠? 네. 그러면 제가 바로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30대 후반에 이혼해서 돌싱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여러 사람을 만나다가 한 돌싱 사이트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고요. 서로 가지고 있던 상처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해서 얼마 되지 않아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겠거니 싶었죠.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에게 이미 자식이 있었다는 거죠. 두둥. 자식이 있었다는 거죠. 두둥. 있었다는 거죠. 두둥. 오 마이 갓. 여보, 이거 뭐예요? 응? 뭐가? 아니, 오늘 등본을 확인해봤는데 당신 아이가 있어요? 그 별거 아니야. 신경 안 써도 돼. 아니, 자식인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미안해 여보.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반구도 없던 남편은 제게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는 지금 친엄마가 키우고 있으니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했죠. 에?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빠와 같이 살고 싶다고 하면 어쩌죠? 아이가 아빠를 필요로 할 경우가 생기면요? 저는 혹시라도 제 자식이 아닌 아이를 떠맡거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일이 생길까 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나쁜 걸까요? 그리고 정말 남편 말처럼 문제가 없을까요? 제게 시원한 답을 내려주세요. 휴. 빠따 하나 갖고 오세요. 아니, 그러니까 왜 여기 돌싱 사이트 이런 거 어플에서 만나셨나요? 그러게. 가연에 오셨어야죠. 이게 또 핵심이 그거구나. 어플에서 만나다 보니까 신원 모르죠. 확인이 안 됐구나. 아무리 돌싱 어플이라서 한번 뭐 그랬구나 이것만 알고 만난 건데 가족관계 증명서 그래서 필요합니다. 중요하세요. 이게 그런 게 있네. 저는 단순히 이 남자가 네. 거짓말을 한 거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만난 매개체가 사실은 그쵸. 확실하지 않았다 보니까 아니 근데 남성분이 그 나중에 그거 신경 쓰지 마 이러는 거 나 진짜 이거 최악이다 정말. 아니, 성격이 약간 너무 더 큰 사이코패스 아닌가? 근데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뭐 어쨌든 혼인신고 재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걸 다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맞아.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죠? 혼인신고를 안 하려고 했나? 자식이 있으시면 있다고 해야지. 여자분 인생이 있는 건데. 저는 갑자기 이 자리에 변호사분을 초대하고 싶어요. 이게 와, 법적으로 문제가 궁금하긴 없는지 하죠. 궁금해요. 이거 되게. 사기 결혼이 되는 어. 건지 아니면은 뭐 진짜로 결혼 무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맞아. 되는 건지도 되게 궁금하고. 궁금하긴 하네요. 그건 아니지. 근데 어쨌든 이 여자분의 입장이 중요한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질문이 보면 남편하고는 같이 함께 하고 싶어하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남편이랑 헤어질 수 있나요 이런 게 아니라 네. 아이가 갑자기 아빠랑 살고 싶어 하면 어떠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랑 내 마음이 나쁜 건 이런 거 보니까 남편이랑은 살고 싶은데 그 이제 후에 문제들이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실패를 겪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매듭은 짓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남자분한테 제대로 얘기를 받고 각서를 쓰든지 안 헤어지실 거면, 왜냐면 지금 여자분은 떠맡아서 키우실 마음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평생 안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근데 아이를. 그러니까. 아빠와 아이인데 이게 끊어진다고 끊을 수 없는 사이고 그럼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재혼을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그 전배우자가 키운다고 해도 한 달에 뭐 한 번,
맞아. 한 달에 2번. 면접 교섭권인가 그런 네, 게 그래서 있잖아요.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걸 알리고 결혼했으면 모르는데 여성분 입장에서는 5만 가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혹시 하고 결혼 생활을 어떻게 이어갈지를 진지하게, 왜냐면 남편분 지금 말씀하신 스타일이 되게 약간 우유부단해. 회피형이야. 우유부단에다가 플러스 회피형이야.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 얘기를 피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 해서 딱 붙잡고. 그럼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 남자분께서 나는 양육에는 관심 없고 진짜 친엄마가 키울 거니까 그것도 이상하지.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각서 써줬어. 그러면 넘어가요? 오늘 사랑하고 정말 미치도록 헤어지기 싫다 그러면 넘어갈 수 사실 있어요?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죠. 어쩔 수 없죠 뭐. 사실. 이게 응. 제 생각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여성분이 받아들일 거면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남성분한테 솔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애기가 학교를 가면 학교에 갈 때마다 요즘에는 그 엄마 아빠가 같이 오는 아, 것도 그치. 있고 뭐 아빠가 필요한 자리도 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갈 수 없을 거거든요. 이미 나는 알았고 앞으로의 문제가 이제 중요한 건데 어쩔 아이의 거냐. 일이 있을 때마다 갈 거냐 대신에 아빠로서만 그러니까 그 전 배우자 아니면 차라리 내가 그 전 배우자랑 소통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아빠의 일이 있을 때 간다는 거를 얘기를 해라. 그래야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지 않을 거라는 거를 여성분이 내려놓던가 아니면 이거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이때마다 뭐 남성분이 속이고 만약에 갔다가 그걸 알아봐요. 이거는 네. 뭐 그때 돼서는 수습이 더 안 될 것 같으니까 여성분이 내려놓고 먼저 제시를 하셔야죠. 네. 사랑하면. 진짜 이거는 저는 단호하게 이제 해결책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 여자분께서는 제 자식이 아닌 아이를 떠맡거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그냥 정리하시기를. 정리하는 네, 진짜 힘든 결정이겠지만 맞아요. 사실 뭐 그게 두 번의 이혼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럴 마음이 없으시고 또 쉽지 않을 거라고 쉽지 않을 생각이 것 되면 같아. 그냥 본인의 인생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이걸 뭐 굳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거를 희생을 하고 이런 거는 결국엔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 봅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또 얘기하지만 가연에서 서류 확인을 다 하시고 만나셔야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아픔이 있을수록 그 신원 확인에 대한 것들을 좀 엄청 확실하게 하실 중요해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럼 만약에요. 사연자분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신다면 네. 네. 어떻게 아이를 대하면 좋을지. 사연자분이 아이를요? 네. 아이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연자분이 아이한테 할 건 없죠. 제 생각은 그런데 사연자분이 아이한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새엄마야 인사해 이럴 수도 없고 아니 어차피 맞아. 양육은 친엄마가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알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얘기할 가치가 없는. 아이들 충격받을 아이가 나중에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이걸 오픈하는 거지. 지금은 인사해 너의 새엄마야. 집에 있는 엄마는 친엄마고 이 엄마는 아빠랑 사는 새엄마 이런 말 할 필요 없고요. 그렇죠. 오히려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받아들이는 거는 제가 말하는 받아들이는 거는 사연자님 뭐냐면은 남편이 아이를 만나러 가고 아이의 문제에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래야 싸움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아이를 받아들여서 이 아이를 케어를 하고 만나서 뭐 같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남편이 아이를 만나러 가는 거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네. 학교에 찾아가든 유치원에 찾아가든 이런 것들을 대신에 남편분은 절대 사연자분을 속이면 안 되고 그렇지. 네, 남편분이 만약에 한다 그랬을 때 사연자분은 그거를 이해해주고 담담하게 네,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눈을 감고 귀를 딱 닫고 그거를 이렇게 넘어가라는 얘기죠. 매니저님 말씀은 포용해라 이거예요. 맞아요, 그죠? 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끝내라 이거고. 응. 우정 씨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저도 이거는 이미 신뢰가 깨진 거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거짓말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이거를 제가 만약 사연자분이면 용서하기 힘들 것 같아요. 헤어지는 게 맞는데 이분은 지금 이제 미련이 남아 있는 그래, 상태니까 그렇지.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그쵸 두 번의 상처가 힘들 될 수 수도 있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받아들일 거면 내려놓고 사실 이건 저희의 생각일 뿐 그쵸. 선택은 본인의 사연자분의 몫이에요. 몫입니다. 그럼요. 뭐 결정은 각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맞는 거니까 저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네, 네. 그냥 저희는 저희의 의견을 얘기했을 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선택하시고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어떤 선택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 선택에 후회가 없기를 바라며 이 시간 응원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당신이 더 당신다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네, 가치 있는 선택 같이 가요. 가요.